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아침에 기쁜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제일교포께서 만드신 교토 국제구가 일본 야구,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이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구의 교가가 일본 전역에 울려 퍼지면서 일본의 극우도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교가에 대해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오역을 해가지고 방송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요. 자, 이 학교의 교가 동해 건너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교가가 있습니다. 자, 이 교가의 의미는 한일 고대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라면 어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왜? 동해 한반도에서 동해를 건너 야마토 땅.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일본 땅이 아니라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일 고대사를 잘 안다면, 이 역사를 본다면 한일 간의 관계를 화해의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구질도 되는데, 극우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민감한 교가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한일 고대사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은 이 내용이 대단히 그림직한 내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자들 중에 일본 역사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위해서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저런 내용을 되도록이면 안 알려줘. 한일 고대사는 교류사로서 이야기하려지 진출사라든지 개척사로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 고대사, 지금 특히 일본하고 한일 고대사 관련된 내용의 학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야마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는 이 야마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본이 자막을 내보내면서 동해를 동쪽에 동의 바다라는 쪽으로 했다 해가지고 그걸 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잘 알려진다면 한일 양국 국민들은 더욱더 서로 손을 잡고 형제의 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야마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야마토의 초기 역사를 여러분들께 한번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학교는 1947년 제2교포단체가 세운 민족교육학교입니다. 교토 조선중학교의 후신으로서 토착 제1한국인들과 지금 현재 일본인 학생들이 줄을 이루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교포가 세운 학교라도 일본 분들도 지금 현재 일본인 학생들도 저기에 많이 한 20% 정도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저런 토착 제1한국인들과 현지 일본인들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손을 잡고 이번 이 야구도 어떻습니까? 응원한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학교의 모습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제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국민들이 많이 응원하니까 야구부에 이제 주장되는 분이 또 이제 답신을 해오는 영상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학교의 마크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가가 이렇습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대화죠. 대화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득 닿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이면서 한국의 학원이다라는 표현했는데, 자, 물론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 야마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야마토 역사 어떻게 잘 아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도 야마토 지도, 동북아 지도를 그리면서 야마토가 대화가 구주라든지 그 지역을 다 점령한 걸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야마토는 초기에 그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유학파들은 그렇게 일본을 도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역사 왜곡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많이 보셨죠?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자, 일본 사람들, 지금의 현지 일본인들은 자기의 뿌리, 조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마토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교포 학교에서 교가가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우리 조상의 옛적 꿈자리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본인들의 고향도 되고 말 그대로 한반도에 어떻습니까?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이 저 꿈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양쪽에 대해 해당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런 노래가 지금 나왔을까요? 이거 알려면 야마토의 초기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드뭅니다. 자, 열도의 도레인과 문학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요, 그런 것은 피하고 간단한 내용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초기 역사를 연구하는 양심있는 학자들은 대부분 일본의 역사 문화는 한반도를 거쳐서 대마도, 그 다음에 이끼섬, 그 다음에 구주를 거쳐서 일본 본토,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야마토까지 왔다고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기라든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천신의 강림의 신화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를 배경으로부터 열도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어떻습니까? 일본 천황, 일대 천황이 신무 천황이 동진을 했다는 거,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뭐죠 보면요, 바로 신무 천황의 뿌리가 뭐냐? 신무 천황의 아버지와 할머니 신사가 어디 있느냐? 대마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무 천황이 어느 계의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구주를 건너와서 어디로 들어갔다? 동쪽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야마토까지 쭉 들어가는 과정이죠 보면요. 이런 과정을 본다면 과연 일본의 도레인의 실체는 뭐냐? 최근도 일본 학자들은 저 도레인을 중국의 도레인이라고 많이 지금 자꾸 이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서기 고사기를 보시면 중국에서 열도로 들어오는 사람들 기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한반도에 백제, 신라, 고구려, 가야 이런 계열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어도 회피하지 못할 실정이 뭐냐면 일본의 뿌리, 초기 문화의 도레인은 뭐다? 9대 1의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명이 토착인이면 9명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다에 건너서 넘어왔다. 어디서? 한반도에서 9명이 건너오면 열도 땅에는 몇 명이, 한 명이 살고 있었다. 9대 1의 비율로 이야기를 일본 학자들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9명이 중국에서 왔다고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해버렸죠. 하지만 고사기 일본 서기는 중국에서 왔다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일본의 고대 4대 지역 문화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마토와 기비와 이즈모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축자국 관련된 거, 임나 문제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이야기하는 스쿠시 저 구역이 있죠 보면요. 여러분들 일본의 4대 고대 문화 지역입니다. 이즈모는 아시다시피 뭐죠 보면요. 일본의 신사의 뿌리, 대마도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본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즈모 쪽인데 보면요. 저 이즈모에는 어떻습니까? 초기 고조선의 세형동금이 수백 자루가 발견되고 지금도 전시되고 있는 것이 이즈모 지역입니다. 이즈모 가신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세형동금 수백 자루를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기비가 있고 야마토가 있죠 보면요. 야마토도 본다면 아주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서 세력이 뭉쳐가지고 주변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본인의 역사 고향 야마토에 대해서 보신다면, 자, 뭐다?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아스카 시대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넘어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 듣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마토 정권은 어때 보면요. 아스카, 나라, 헤이안 시대를 열면서 일본의 말 그대로 완전히 국가를 성립할 수 있는 계기,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뿌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출발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역사의 뿌리, 자기 고향을 야마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야마토의 실체가 뭐냐를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결국은 야마토를 거쳐서 일본이 건국이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깊은 내용을 아신다면 일본 황실에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데 백제계와 신라계가 어떻습니까?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일본 황실은 누가 승리를 했다? 백제계가 승리를 하면서 지금 일본 천황과는 어떻습니까? 백제계의 사람들이 지금 일본 천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다음에 이야기 나누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도레사, 한반도를 거쳐서 대마도, 이끼섬, 그 다음에 구주, 그 다음에 일본 본토까지 들어오는 배경, 이런 역사, 대륙의 도레사죠. 대륙의 도레사를 지우고 대륙을 개척했다는 역사로 만든 세력들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그 시대가 바로 명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명치 사진을 명치 지금 천황의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옛날의 사진입니다. 나중에 이제 현대식으로 이름 모습을 바꾸죠. 자, 대륙에서 건너온 도래사를 지우고 자기들이 대륙을 개척했다는 역사로 만드는 이 역사가 명치 시기에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정안론입니다. 정안론. 일본 서기에 기록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관련 기록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해버리냐. 한국의 본토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다 해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야 학자들도 다른 학자들도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라고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해석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정안론 때 일본의 어떻습니까? 정안론 학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한반도 본토의 국가로 해석해가지고 가야가 임나라고 방점을 찍으면서 결국은 뭐냐? 야마토의 땅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4세기 내지 4세기에서 6세기 뭐다? 가야의 임나를 두고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가 무릎을 꿇었다. 신라가. 이런 쪽으로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정안론의 스토리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다? 정안론도 잘못됐다. 임나일본부설도 잘못됐다. 하지만 뭐는 맞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서기에 있는 모든 지명이 한반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한국에는 역사책에는 지명이 안 나오더라도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은 전부 다 어디 거다? 한국에 있는 지명이다.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지금 가야사를 개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일본 서기하고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갖다 놓고 공부하시면 뭘 보느냐. 틀림없이 일본 서기에서는 한반도 본토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량보다 더 많은 이상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기록이 일본 서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어디에 가야냐, 어디에 나라냐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하지 않았죠. 오직 뭐다? 한반도, 우리나라 역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안론 때 이런 쇼가 벌어지면서 한반도에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일본 열도로 진출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그냥 동일 어떻습니까? 국가체제로 묶어버리고 해석하는 바람에 한국사가 완전히 개판이 돼가지고 임나 일본부설까지 만들어지고 지금은 가야가 임나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거꾸로 일어났죠. 말 그대로 도래인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대륙을 개축한 역사로 이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요 정안론 사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바로 사만정복설 보시기 바랍니다. 신공천왕의 어떻습니까? 신공황후의 화폐까지 등장하고 임나에 대해서 임나가 초기 어디까지다? 충청도까지였고 전라도 경상도 하다가 나중에 줄어든 것이 가야 지역이다. 요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일본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강개토항이 쳐내려올 때 고구려를 막아주고 신라 백지를 지켜주고 가야에 본부를 두면서 신라와 백지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임나다, 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임나 일본부설의 어떻습니까? 핵심 논리입니다. 누구를 대행해서 저 나쁜 놈 고구려, 강개토항이 쳐들어오니까 힘이 없으니까 왜가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신라 백지를 보호를 해줬다. 가야에 임나를 두고. 요게 일본의 정안론 학자들의 논리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걸 주장하면 정신병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맞지 않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명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한반도에서 외열도의 개척사를 지우고 외의 한반도 진출사로서 역사를 전환한 시도가 뭐냐면 바로 정안론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가미치오, 나가통세라죠. 임나가 바로 가야다라고 주장하죠. 보면요.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가야 학자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가야가 임나라는 것은 아니고 이 양반들이 등장하면서 가야가 임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이 일본석이 좀 봤다고 이제 한국사에 임나를 끌어들여 가지고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던 그런 때가 이제 오잖아요. 보면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렇게 이 논리를 편 사람이 나가미치오입니다. 그 다음 아유카이 후사노 신이 나오죠. 이 양반이 뭐냐? 명성황후를 시해할 때 거기에 참여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향토 사학자가 있죠. 하여튼 이상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양반이 쓴 책이 뭐냐면 일본서기 조선 지명고입니다. 그러면 저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일본 서기의 지명을 어디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조선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발음이 비슷하든지 옛날에 흔적을 찾아보니까 아 요것이 지역이 비슷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갖다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유카이 후사노시입니다. 일본 서기의 지명을 한반도로 갖다 붙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저 책인데, 결국은 뭘 목적으로 한 겁니까? 한반도 땅이 자기들 땅이라는 겁니다. 그 논리 속에서 저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강력한 정한론자,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에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은 고대사의 복현이다. 고대의 복현이 돼가지고 이란 관계 1963년 이 양반의 글입니다. 어떤 분이 세이마스 야스카스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저 한국전통대학의 모 사과 교수가 따졌다는데요.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1963년 이란 관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임나 흥망사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한국병합은 자기들의 옛날 역사라는 겁니다. 그죠? 그 옛날 역사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임나 흥망사에서 일본 서기 지명을 전부 다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경상도, 전라도에다가 다 갖다 붙입니다. 드디어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지배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바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고령에, 대가야 고령에다가 어떻습니까? 임나 비석을 세웁니다. 저 글은 누가 쓰느냐? 7대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가 차피로 쓴 것을 바위에 새겨가지고 어떻습니까? 저것을 가야에, 대가야에 갖다가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비석은 지금 독립기념관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는데 최근에 저 비석을 대가야에서 가져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 그 몇 놈이 지금 대가야에 있는가 봅니다. 저 비석 갖다가 세우기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조선을 무력 지배해가지고 임나가 가야임을 고착하려는 시도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물론 학자들은 뭐죠 보면요, 한국의 학자, 일본 학자 다 지금도 뭐란다? 가야가 임나라고 열심히 논문을,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전라도 천년사, 그 다음에 유네스코 합천하고 남원의 어떻습니까? 다라국 김문국 등재시도, 부산시사, 김해시사, 가야사 전부 다 뭐집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지도, 그거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가야 지명에다가 박스 처리된 거 있죠 보면요, 박사 처리. 저 중에 몇 개만 빼고 전부 다 저 지명은 여러분들 대가야국, 금강국 빼고 대부분 뭐냐? 저 일본 서기 지명입니다. 마치 한국의 역사 지명인 것처럼 어떻습니까? 갖다 붙이라 가지고 저것이 후기 가야 연명체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저렇게 장난을 쳐놨습니다. 저기가 자타국이라느니 뭐 이런 증거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아까 붙여놨죠? 일본 학자들이 붙이는 거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다? 임나 일본 부설은 폐기되었으니까 일본 서기 지명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정신 나간 인간들, 그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자리 잡고 교수라고 지금 부산시사, 김해시사를 쓸 거라고, 간행할 거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 문패를 볼까요? 저 집은 김씨들이 사는데 어떻습니까? 이씨 문패가 붙어 있는 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다? 아, 이씨들은 이사를 갔기 때문에 뭐죠 보면요, 아, 저 이씨 문패는 붙여 있어도 된다. 요게 지금 임나 일본부서 폐기를 어떻습니까? 주장하면서 임나 지명을 가야 경상도, 전라도에 갖다 쓰려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저 집 주인은 어떻습니까? 김씨가 살고 있으면 문패를 김씨를 붙여야지. 어떻습니까? 아, 이씨가 다 이사를 갔는데도 뭐 해보면요, 아, 이사 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일 고대사 학자들의, 특히 가야사 학자들의 장난질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열받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 야마토의 초기의 역사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우리 조상들이 바다를 건너가 야마토에 어떻습니까? 뭔가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야마토 문화의 대화의 초기 주인공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국은 야마토 백제라는 이야기, 백제 신라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그건 어때요? 저 뒤에 이야기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초기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초기 일본 열도를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후루키라 부릅니다. 고래. 여러분들 금내가 또 있죠. 쉽게 말하면 이 뒤에 들어온 사람들을 금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초기 일본 열도에 들어온 사람들을 후루키, 고래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아스카의 고래는 누구일까요? 요걸 알아야만 어떻습니까? 한일 고대사의 비밀이 풀립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스카에 모셔지던 시대 누구를? 앞에는 카야 나루미노 미코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자마자 누군지 느낌이 오죠. 카야. 한자는 틀리더라도 한국은 발음 들으면 알죠. 카야 나루미노 미코토. 자, 한자를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아스카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 보면 하타 신사가 있는데 하타 신사는 여러분들 뭐 진이라고 한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라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타 신사는 일본 전역에 있는 하타 신사는 대부분 가면 자, 누구의 세력들이냐? 가야하고 일본의 세력들이 있는 신사들이 대부분 하타 신사입니다. 그런데 아스카의 중심지가 아니라 원래 초기 역사, 아스카의 초기 역사를 열었던 사람들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산골에 있습니다. 산에서 세력을 모아서 결국은 안에 중심지로 이동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아스카의 초기 역사를 알려면 뭐다? 깊은 산골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자로 동야, 하타 신사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 여러분들 자, 이런 신사에 들어가 보면 누가 이제 등장한다? 자, 한자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는 더할 까자 밤낮자인데 저거는 일본인 사람들이 그냥 모르니까 한자를 썼을 뿐이고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은 읽자마자 압니다. 저 신을 모시는 저 신사는 어떻습니까? 저 신을 모시는 곳은 어디냐? 카야노모리입니다. 카야노모리. 자, 노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일본어. 그러면 카야노모리 뭡니까? 우리말로 가야의 머리라는 지명을 안고 있는 저기에 가보면 누구를 모시고 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서 있죠. 왼쪽에 보십시오. 자, 비석에 뭘 써있습니까? 카야 나루미노 미코토. 가야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야신을. 자, 가야신을 모시는데 이것이 이제 아스카의 초기 역사의 비밀을 안고 있는 말 그대로 인물인데 보면요. 오늘은 깊은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가야의 사람이 와서 이 역사를 열었던 아스카를 열었을 때 어떻습니까? 초기 역사를 열었을 때 그 흔적을 일본에서는 남겨놨는데 나무에다가 지금 뭐라 씁니까? 가야 써놨죠. 가야. 자, 저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일본에서는 지금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 아스카의 본 중심지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보면요. 자, 아스카의 중심부 산골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스카의 중심지에 들어가 보면 아주 유명한 신사가 있습니다. 아스카 니마스 신사입니다. 저 신사는 누구나 일본 학자들도 한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바로 백제계의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왕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심지가 바로 저 신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백제의 황실의 터전. 자, 저 신사는 백제인들이 어떻습니까? 신사라고 들어있는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국제고의 교과에 왜 그런 내용이 들었는지가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데, 저 신사는 아스카의 본 중심지에 있는 신사는 뭐다? 백제의 왕실하고 연결된 천황가의 신사입니다. 자, 일본 백제 황실의 터전이고요. 아스카의 중심부에 있는 아스카 니마스 신사. 저기는 어느 신을 모시느냐? 지금 모시는 신은 여러분들 누구냐? 바로 대국주신입니다. 대국주신은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 이전모에 가면 어떻습니까? 잘 만들어놨는데 대국주신 모습이 있죠. 저 모습은 뭐냐? 지금 이전모 대사의 대국주신 모습입니다. 바로 신라 사람입니다. 자, 백제의 황실의 신사에 누구를 모시고 있다? 신라신 대국주신을 모시고 있는 데가 바로 아스카의 중심 신사입니다. 저 양반은 자식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저 양반에 대한 상징석이 뭐냐면 난근석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놓기 위해서 뭐다? 일본 분들이 저기 가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왜?
자식을 너무너무 잘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이 되었지만은도 신라 사람, 일본에서는 대국 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백제 황실, 천황가와 연결된 황실, 그 신사에 누구를 모시고 있다? 신라신 대국 주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래 이 신사의 주인공은 대국 주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신사는 3번에 거쳐가지고 주신을 바꾸는데요. 제일 첫 이 신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눈치채겠죠? 여러분들 누구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재모 대사의 신락전의 모습이고, 우리나라 새끼 얼마만큼 잘 구워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신사의 처음 모신 신이 누구다? 가야 나루미노 미코토, 가야 신이었습니다. 이 신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모신 신사가 가야 신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3번을 바뀌면서 누구 신을 모시고 있다? 신라신 국조 대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야마토,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야마토, 이 역사 속에서 야마토는 지금 어떤 역사까지 등장합니까? 백제, 신라, 가야 역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올려드린 것처럼 이 주변에 어떤 역사까지 발견됐느냐? 바로 5세기. 우리나라 고구려 백화에 본다면 5세기인데 일본에서는 절대로 5세기라고 말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 백화를 여러분들 고송총이라 보죠. 고송총 아스카. 저 치마는 고구려인들이 5세기에 때 입었던 치마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화 5세기에 등장하는 치마가 일본에 어떻습니까? 아스카 지역에서 고분에서 나왔습니다. 천문도까지 위에 나와버렸죠. 자, 이제 고송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야마토 땅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다면 뭐 해보면요. 가야, 신라, 그 다음에 후기 도래인 백제,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구려 역사까지 다 함께 남아있는 역사가 바로 야마토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야마토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일본의 건국이 되고 건국자가 되는 것이고요. 일본을 건국한 세력이 되는 거고, 누가 뭉쳐서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고구려가 왜 백화가 들어왔는지는 강개토왕 비문을 또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리는데, 결국은 야마토의 역사는 어때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다. 자, 그 세력이 일본을 건국합니다. 물론 그 건국자들은 나중에 때요, 백제기가 일본 천황가를 지배하면서 백제기로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될 거, 이것이 야마토의 역사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오늘 본다면 신공항호, 일본 서기 신공항호 편 이야기는 12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풍국사로서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에 붙인 일본 서기 지명도 모두 철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학계에서 부산시사, 일본시사에서 절대로 이것을 빼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왜? 무조건 일본석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풍국사로 어떻습니까? 절대로 연구를 안 합니다. 풍국사 이야기하면 어때요? 아, 북한 학자가 주장했다. 빨갱이다. 이런 논리를 쓰고 있는 한심한 학계가 우리나라 한국사학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국제고 우리 교토 국제구에 어떻습니까? 야구 우승을 기념하면서 야마토에 대한 역사를 짧게 이나마 정리해야 되는데, 자, 한일 관계는 여러분들 뭡니까? 진짜 가깝고도 먼 형제 국가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또 먼 당신이고요. 왜? 서로 간의 상처가 어떻습니까? 상처가, 한국인들이 상처가 또 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형제 국가인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 교토 국제구의 바로 교가, 동해 건너 야마토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꿈을 꾸었던 곳이다, 꿈꾸던 곳이다. 이 내용, 자,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일본 사람들이 안다면 아마 한일 간의 앙금도 아마 풀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토 국제구의 우승을 일본 전역에 일본 사람들이 아마 환영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이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죠.
야마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흠한의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익들이 안 좋게 반응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역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야마토의 지금 일본인들의 조상 고향으로 여기는 야마토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 유적지라는 거. 그래서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교토 국제구의 교가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역사의 모든 비밀을 숨기고 있고 또한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중요한 역사 관련된 거 있으면 항상 같이 메일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함께 교토 국제구 우승을 기원해 주시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야마토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가야와 신라와 백제와 그리고 고구려 역사에 어떻습니까? 역사의 진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본 지금의 방송을 보시면서 결국은 같은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